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의 표를 활용한 이력서 제작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력서의 경우 어떤 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작성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자체적인 채용 사이트의 정보를 기입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이력서 템플릿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워드 프로그램의 표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이력서를 만들 것입니다. 표를 활용하는 이유는 별도의 레이아웃 설정 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수정과 변경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워드의 새 창을 열고 파일명을 이력서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기입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력서의 제일 상단에는 개인정보와 사진을 첨부합니다. 개인정보는 국문, 영문, 한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이력서 사진은 얼굴 정면이 또렷하게 나온 것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이즈가 스탠다드입니다. 디지털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화소를 300dpi 이상으로 저장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표를 그려봅시다. 인서트에서 표 그리고 가로 2칸, 세로 5칸을 지정합니다. 표를 선택한 후에 표 좌측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폰트와 크기를 지정하는데 문서는 명조 계열의 폰트가 가독성이 좋습니다. 표의 세로선을 이동해서 레이아웃을 약간 변경해 줄게요. 표의 우측에는 이력서 사진을 넣고 좌측에는 개인 정보를 넣을 것입니다. 이력서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에 모든 행을 선택한 뒤에 병합하기를 해서 하나의 행으로 합쳐줍니다. 이제 이곳에 이력서 사진을 넣을 건데요. 다시 인서트에 사진에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한 후 이력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하세요. 이 사진이 표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전체를 드래그로 선택을 한 후 우측 정렬로 맞출게요. 이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약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의 경계선을 없애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테이블 디자인, 보더, 노 보더를 선택을 합니다. 화면처럼 표가 점선으로 바뀌었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력서 작업하면서 틈틈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력서의 본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력서 작성 방법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력서의 형식입니다. 이력서 작성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도 순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시간을 최신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력사항 또는 학력사항을 작성할 때 내가 지원하는 부서와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화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이력서의 본문에는 다음의 항목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희망 입사 부문, 핵심 역량, 학력사항, 경력사항, 기타 경력사항, 수상 내용 및 증명서,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희망 입사 부문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명과 부서명 또는 내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주로 채용 공고에서 이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요약을 해서 옮겨 적으면 됩니다. 핵심 역량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또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정리합니다. 학력사항은 최신 순으로 기재합니다.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순이고 학사학위 이상은 반드시 전공과 학점을 기재해야 됩니다.
이때 지원하는 회사와 업무에 직결되는 전공자라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이 업무와 직결된다면 논문명 또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합니다. 또는 졸업작품이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직결된다면 졸업작품 또는 전시에 대한 정보를 한 줄 정도로 명시를 합니다. 경력사항 또한 최신순으로 기재합니다. 기업명 하단에 상세 업무 내역을 뷰렛 포인트로 정리해서 기재합니다.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합격 후에 서류 증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력사항은 앞서 작성한 경력사항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업무와 유관한 경력을 기재하는데요. 주로 대학생활 중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인턴십, 전시회, 대외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수상 내역 및 증명서란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내역, 증명서, 자격증 등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되고 업무와 유관한 사항은 하기의 뷰렛 포인트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언어 능력이나 컴퓨터 능력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기입합니다. 지원하는 업무와 유관한 사항 순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희망 입사 부문을 작성해 봅시다. 테이블로 들어가서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짜리 표를 그립니다. 표 전체를 선택한 후에 글꼴과 크기를 지정하고 표의 상단에는 소제목인 희망 입사 부문을 그리고 하단에는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제목은 약간 강조하는 편이 좋으므로 두껍게 그리고 사이즈를 살짝 키워줍니다. 추후 모든 소제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완성본이 통일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표의 보더를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표 전체를 선택한 후에 보더를 노 보더로 설정을 하고 이 소제목 하단에는 경계선을 넣어서 좀 더 가시성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디자인은 추후에 작업하는 다른 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핵심 역량은 직전에 작업한 희망 입사 부문 표를 전체 선택해서 Ctrl+C, Ctrl+V 하여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후 표 안의 내용을 알맞게 수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부분과 유관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업무적인 역량이 있다면 3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을 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채용 담당자가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이 핵심 역량만 읽어보고도 어느 정도 업무와 매치하는지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력사항입니다. 학력사항에는 다음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 명칭, 장소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표를 그릴 때 가로를 3칸으로 설정을 합니다. 세로 칸은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후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좌측부터 날짜, 여기서 말하는 날짜는 재학 기간이고요. 가운데에는 기관명, 맨 우측은 장소입니다. 표 전체를 선택해서 글씨체와 크기 설정도 해줍니다. 앞서 작업했던 표들과 같은 글씨체 크기로 설정을 합니다. 맨 윗줄에는 학력사항이라는 소제목을 넣고 병합을 해줍니다. 이제 내용을 최신순으로 기재할 건데요. 연, 월, 일을 모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샘플 이력서에는 연, 월까지만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학사 학위 이상은 하단에 뷰렛 포인트를 만들어서 전공명과 학점을 모두 기재합니다. 표 삽입이 끝났으면 표 전체를 선택해서 보더를 없애주고 소제목 하단에는 밑줄을 만들어줍니다. 맨 우측의 장소 부분은 전체 선택을 해서 우측 정렬을 해줍니다. 다음은 경력사항입니다.
앞서 작업한 학력사항 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경력사항 역시 최신 순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맨 좌측에는 년, 월, 일을 작성을 하고 가운데에는 기업명과 업무사항, 그리고 맨 우측에는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직함과 기업명을 작성을 하고요. 구분하기 쉽게 직함에는 밑줄, 기업명에는 볼드를 해서 가시성을 높여줬습니다. 기업명까지 작성이 끝났다면 하기에는 뷰렛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줍니다. 다양한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근무했던 부서명도 기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행한 업무사항을 작성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 또는 지원하는 업무와 유관한 업무 순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기업이거나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 업무의 맨 하기에 한 줄 정도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붙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력 사항입니다. 기타 경력 사항은 앞서 작성한 경력 사항 이외에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경력 사항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동아리나 대외 활동, 전시회, 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앞서 작업한 경력 사항의 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을 알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상 내역 및 증명서는 증빙이 가능한 상장, 증명서, 자격증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업무와 유관한 증명서인 경우에는 하단에 뷰렛 포인트로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하시면 되고, 좌측의 날짜 칸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위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업무와 유관한 능력치 중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능력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주로 언어와 PC 스킬을 기재하는 편인데요. 특정 기술을 기업에서 요구할 때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능력은 상, 중, 하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는 편이 좋고요. 아무래도 능력치는 주관성을 띠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면접 전형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저장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어가면서 오타나 오표기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폰트의 사이즈 수정도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열어놓고 폰트 사이즈도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통일감이 있는지 가시성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수정이 모두 끝났다면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제출하실 때는 수정이 가능한 이 워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OS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그리고 타인이 수정할 수 없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요. PDF는 새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파일 버전에 PDF를 설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한 PDF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앞서 작업했던 표를
보더를 없애고 소제목 하단에만 밑줄을 넣은 것 기억하시나요? 워드상으로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던 표가 PDF 파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PDF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읽으면서 오타나 오표기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읽어서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또 레이아웃이 어긋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테이블을 활용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크게 10단계로 나누어 배워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